자, 재산상 이익의 취득입니다. 자, 판례를 보면, 자, 배임죄 첫 시간 때 말씀을 드렸죠. 임무이배는 행위를 했을 때 배임죄는 착수가 있고, 자, 그리고 손해를 가했을 때 기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중간에 각각의 취득이 있다 했죠. 그리고 착수와 취득과 손해 발생 사이에 있어서는 각각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인과관계 단절되면 미수가 된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판례도 보면요. 여기 대등관계 나와 있죠. 그 말은 임무이배, 취득, 손해 발생 전부 다 각각 대등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은 인과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이 시험 나오죠. 자, 손해가 가해졌다 할지라도 중간에 본인이나 제3자가 이득을 취득한 바가 없다면 그때는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기수가 안 된다 이 얘기죠. 자, OX 판례. 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이 날인을 거부함으로써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연체료를 부담시켰습니다. 그래서 입주자들이 단단히 뿔났습니다. 당신이 제때 날인을 했었다면 우리가 연체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데 당신 때문에 우리가 연체료를 부담하게 되었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에 대해서 배임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판례가 뭐라 그럽니까? 판례는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죠. 배임죄가 되려면 여기서 설명했듯이 본인이나 제3자가 어떠한 이득을 취득해야 하는데 취득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게 보세요. 연체료를 회장님 내가 먹었습니까? 내가 취득한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공급업체가 먹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공급업체가 연체료를 받아갔는데 왜 공급업체는 취득이라고 보지 않는 건가? 손해배상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손해배상의 일종. 그러니까 이 아파트 입주자들이 원래 회장이 날인을 제때 했었더라면 우리는 그때 돈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또 딴 데 굴리잖아요. 딴 데 굴리거나 또는 은행에 넣거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신이 늦게 내는 바람에 연체료를 이 돈을 늦게 받아서 우리는 그만큼 손해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도 손해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군가가 연체료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 되는 돈인데 그걸 누군가가 취득한 바가 없는 거야. 이 사람도 취득한 게 아니고 공급업체 취득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취득한 자가 없기 때문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합장이 승인 없이 조합회원증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여 어디다 썼습니까? 내가 먹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운영비로 썼다는 거야. 운영비로 썼다 하기 때문에 조합장 내가 꿀꺽한 것이 아니라서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 회사를 대표한 자가 지금 고의로 그 제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계약이 해제가 됐습니다. 계약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금 받은 돈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위약금도 물어줘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이 배임죄냐 하는 것인데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덤핑 판매인데요. 자, 제품을 판매를 했는데 그 판매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래 정가가. 근데 그 정가보다는 훨씬 싸게 훨씬 싸는 것도 아니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팔았다는 거야. 그렇죠? 원래는 조금 더 받을 수 있었는데 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팔아서 그만큼 손해가 나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뭐 시장에서 걸어가는 가격인데요. 아주 미치고 판 것도 아니고 손해보고 판 것도 아니기 때문에 뭐 좀 더 받아야 할 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것 갖고 뭐 배임죄가 되고 말고 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래서 배임죄에 안 되는 키워드 여기 색깔 연체료는 몇 번 시험 나왔어요. 운영비를 썼다. 계약이 깨지면 선급금 반환해줘야 하고 위약금 준 것이 배임죄가 되진 않는 거죠. 원래 계약 깨지면 다 주는 거 그렇게 정리하기 때문에요. 자, 제품을 팔았는데 아주 내가 밑주고 손해본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라 팔았기 때문에 이유는 남는 거죠. 그렇죠?
원가 빼고 하면 남는 겁니다. 뭐 손해보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임죄가 안 된다고 봤습니다. 자, 착수 기수 시기를 갑니다. 말씀드렸듯이 임무위배, 즉 배임행위를 했을 때 이때 착수가 있고 손해가 나면 기수가 됩니다. 여기도 손해 발생의 위험이죠. 위험범위라서 위험이 초래가 되면 기수가 됩니다. 일단 끊고 그때 손해 액수는 무단 반출했을 때의 손해 액수가 됩니다. 자, 중요한 판례 나옵니다. 자, 이 판례 잘 봐두셔야 돼요. 특히 1번하고 2번 별표 3개짜리죠. 3번은 출제가 안 되었고 1번, 2번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임무위배에서 회사 명의의 의무를 부담하게 했다 라고 했을 때 일단 대표이사가 대표이사의 직에 위치해서 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 회사 행위로서 유효하다고 봅니다. 유효하다고 본다. 그쵸? 근데요, 끊고 이때 상대방이 그 대표이사의 진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줄여서 민법에서는 악의 또는 중과실리라 합니다. 그럼 민법에서는 이것을 무효시킵니다. 이 사람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놈이 나쁜 놈이라서.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해서 거래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거래 안전 보호 측면이 더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 거래 행위는 유효하게 해줍니다. 유효하게. 다만 상대방이 이 대표권 남용한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이 상대방을 보호를 해주지 않아요. 그때는 무효시킵니다. 이 법리는 뭐다? 민법에 나오는 법리입니다. 이때도 이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무효인 때에도 이 말이야. 이 무효인 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 무효인 때라 할지라도 지금 임무위배 행위는 했잖아요. 그치? 배임 행위가 먼저 있잖아요. 알았다 몰랐다는 것은 뒤에 있는 말이고 그래서 배임 행위를 했기 때문에 임무위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때 착수가 있다. 착수. 나오지 여기? 착수가 있단 말이죠. 착수가 있기 때문에 미수죄는 된다 이겁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상대방이 이걸 알지 못했다 그럼 선의래잖아. 선이기 때문에 그때는 유효합니다. 유효하죠. 그때는 배임죄니까 기수가 됩니다. 됐나요? 그 부분 잘 봐두시고. 자, 요 사실관계를 어음으로 바꿔봅니다. 어음으로 바뀌는 것이 꺽쇠 2번입니다. 자, 어음은 무효라 할지라도 어음이 실제로 유통이 되잖아요. 유통이 되어버리면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어음 채무가 이행되기 전이라 할지라도 기수가 됩니다. 유통이 되면. 끊고. 근데 어음 발행이 무효이거나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유통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위험 발생이 없어. 위험 발생이 없기 때문에 그때는 미수가 된다. 왜? 착수는 앞에 있으니까요. 그치? 어음 발행이 여기 위무위배 행위를 했잖아요. 이때 착수가 있기 때문에 유통이 되면 기수고 유통이 안 되면 미수입니다.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 유통 안 되었다는 부분 색깔, 유통되었다는 부분 색깔. 그 사실관계가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을 보면 여기 발행해줬지? 발행해줬죠? 발행하여 주었다고 했을 때 이때 착수가 됩니다.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중과실이죠. 보호를 안 해준다고요. 어? 자, 무효라고요. 무효. 그러면 자, 유통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통이 안 됐다는 얘기지. 그치? 그랬다면 밑에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 말은 기수가 아니다. 이 말이지. 기수가 아니다. 기수가 아니지만 뭐는 있어요? 발행을 했잖아. 발행을 했기 때문에 미수가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요 3번은 뭐냐면 발행을 했는데 유통이 안 되지? 그러면 미수라고 해요. 미수. 발행했고 유통이 되지? 그러면 기수가 됩니다. 자, 다음 판례. 자,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주요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면 뭐가 됩니까? 배임죄가 되죠. 무단 반출하면 배임죄가 되죠. 언제 기술까? 유출하거나 반출하면 그때 기수가 됩니다. 됐죠? 끊고. 자, 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는데 이 친구가 또 유출합니다. 반환 폐기를 안 합니다. 그러면 역시 퇴사할 때 기수가 됩니다. 자,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동업약정의 투자금 용도로 얼마를 차용한 후 차용증을 작성 교부하는 한편 액면금 2억 원짜리 어음을 발행했다는 겁니다. 라고 했을 때 발행해서 주지, 공증까지 해주지, 그러면 기수가 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손해 까볼까요? 자,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때 선이자를 빼고 나머지를 대출해 주죠. 선이자를 빼고 나머지를 대출해 준다고 했을 때 배임행위로 누가? 이 직원의 배임행위로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는 선이자를 뺀 나머지가 아니라 전체 대출금 전체가 손해 액수다는 거예요. 어음이라면 어음에 표시된 글자 있지, 글자. 그 액면금 상당액이다 이런 말이죠. 공제한 액수다 하면 틀려요. 이 설명은 전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을 거로 대신합니다. 부실대출 마찬가지지. 역시 대출한 금액 전액이 손해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